안녕하세요. 더클라임 팀장 이성재입니다. 클라이밍 클리닉 부상의 오해와 이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함으로써 클라이머들이 부상을 당한 후에 성급히 클라이밍에 다시 복귀하지 않도록 충분히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이 항생제와 같아서 정해진 시간 동안 어느 정도는 복용을 해줘야 하는 약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 부위별 재활 운동은 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라이머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부상 부위 순서를 한번 볼까요? 연구 논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손목, 등, 무릎에 부상이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부상은 팔꿈치, 어깨 부상이 있는데 어깨 부위는 16% 정도 되네요. 그리고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 부위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손가락입니다.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손가락 부상을 안고 있는데요. 온몸을 손가락으로 지탱해야 하는 종목 특성상 손가락 부담이 꽤 클 수밖에 없죠. 손가락 부상을 오래 가지셨던 분들은 팔꿈치나 손목을 전반적으로 안 좋을 팔꿈치나 손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 부위는 손가락인데 손가락 부상 부위를 한번 볼까요? 손가락 부상 중에 가장 흔한 부상은 풀리 부상입니다. 풀리는 우리나라 말로 활차, 도르래라고 부르는데 해부학적으로는 활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을 고정하고 통로 역할,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활차입니다. 클라이머들이 다치는 부위가 대부분 A2 활차 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마디가 여기가 A2 풀리입니다. A2 풀리 부상을 제일 많이 다치는데 다치는 순간에 팍 하는 소리가 몸 안에서 들리고 심할 경우에 뒤에 사람도 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 바로 운동을 중지하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여기가 A1 풀리인데 A1 풀리를 다쳐서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했을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을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클라이머들한테는 요 A2 풀리 그리고 A4 풀리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근력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활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에서 보듯이 크림프 그립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요 A2 활차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약한 부상 정도에서 과한 사용이 반복될 경우에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당하는 부상이 어깨 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회전근개 부상이 가장 흔한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을 말하고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근은 견봉, 여기 보시면 어깨에서 가장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견봉이라고 하는데 그 극상근이 그 아래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극상근하고 그 견봉하고 거리가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당기지 않거나 무리하게 힘으로 당겼을 때 그 견봉하고 극상근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상근이 점점 파열이 되는데 이것을 흔하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면서 귀 옆으로 붙일 때 통증이 있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는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턱걸이 트레이닝을 하기보다 정확한 자세로 클라이밍을 하는 것을 권하는 이유 중에 이 회전근개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팔꿈치 부상은 크게 바깥쪽이 아픈 바깥쪽이 아픈 테니스 엘보와 안쪽이 아픈 골프 엘보, 새끼손가락 쪽 골프 엘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손목을 플렉션, 이 안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팔꿈치 안쪽, 요 팔꿈치 안쪽 부상이 골프 엘보 부상이 조금 더 많죠. 물론 이제 익스텐션, 이제 손목을 뒤로 제끼는 동작과 연관되어 있는 핀치성 그립, 그리고 언더클링 그립에서는 테니스 엘보, 바깥쪽 테니스 엘보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무릎 부상이랑 등 부상은 이제 여러 가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손목 부상을 한번 볼게요. 부상을 당해본 분들은 많이 검색해 보셨을 텐데, 그리고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TFCC 부상입니다. 삼각섬유 연골, 삼각섬유 연골 복합체 부상이라고 부르는데, 손목 자체가 혈관 분포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재생이 어려운 조직 중 하나라서 치료와 회복이 힘든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뭐 간단하게 부상 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해부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의 오해.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시죠. 그 문제 하다가 다쳤어. 그 문제만 내가 안 했었으면 진짜 안 아팠을 텐데. 그 전에 안 아팠는데, 어떤 동작 하다가 그 순간에 좀 이상해서 그 뒤로 계속 아팠어. 제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상의 오해, 이런 것들이 부상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락에 의한 외상이라는 것은 몸이 뭐 추락하면서 회전하면서 다치는 무릎 부상 혹은 발목 부상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부상은 사용을 많이 해서 당하는 부상입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통증 레벨입니다. 여기 실선을 보시면은 조직의 손상 정도고, 점선, 이 점선은 통증의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든 간에 근육과 인대는 부상을 계속 당합니다. 그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약하고 뭐 부상 정도가 아니라면 쉬는 기간 동안 초과 회복을 통해서 점점 튼튼해지죠. 자, 하지만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손상 정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찢어지거나, 혹은 하면서 통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요 부분입니다. 네, 통증 레벨, 페인 트레스홀드, 통증 역치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통증을 좀 무디게 생각하거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통증 역치가 높아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주는 통증 신호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 꼭지점에서 부상을 인지하게 되죠. 부상을 인지하고 인지한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휴식을 취하겠죠. 물론 그 상황에서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부상을 인지하고 휴식과 치료를 한다면 회복이 이렇게 됩니다. 점점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시간보다 통증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 역치 밑으로 통증 정도가 내려가게 되면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통증 역치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운동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래프에서 보듯이 부상 정도는 아직 굉장히 심한 정도죠. 통증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재부상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은 다시 또 부상이 점점 심해지겠죠. 이런 것들을 계속 통증을 겪었다, 통증을 완화시켰다 이러면서 계속 부상 부위를 악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매니아들이 이 기간,
이 기간을 참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 하다가 다쳤어. 그 동작 하다가 다쳤어. 뭐, 그 홀드 때문에 다쳤어. 라는 것은 부상의 원인에 대한 큰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상 이전에 지속적으로 잘못된 동작이나 지나친 반복으로 인해서 과사용했던 부위가 통증 역치를 지나면서 통증이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이 그래프를 믿으셔야 할 겁니다. 내가 왜 부상을 당했는지 인지해야지 회복 전 상태에서 다시 복귀하는 일이 없을 거고, 또 복귀했더라도 부상의 원인이었던 잘못된 자세나 혹은 지나친 과사용 습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클라이머들은 복귀하고자 하는 열망이 매우 커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부상을 당함으로써 결국은 클라이밍에서 이탈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죠, 주변에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번 수업은 이것들을 이해시키는 수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정말 큰 부상을 당하고 나서야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앞선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휴식하면 부상 당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과사용한 다음에 적당히 휴식한다면 손상이 점점 심해지겠죠. 어, 그렇다고 뭐 부상을 당할 순 있지만 더 잘하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계속 과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럼 부상을 안 당하고 안 당할 수는 없는 것인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이 생깁니다. 뭐 제가 그냥 뭐 드는 예시인데, 트롤리 딜레마 이런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당신은 철로 밖에 서 있어요. 그리고 기차가 가던 길대로 그대로 놔두면 5명이 죽고, 방향을 틀면 죽지 않아도 될 1명이 죽게 됩니다. 뭐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하던 대로 하면 실력은 조금 늘 수 있어요. 하지만 부상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겠죠. 하지만 부상을 두려워해서 적당한 운동 혹은 약한 운동 그리고 많은 휴식을 취한다면 건강한 초보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건강한 초보로 계속 끊임없이 즐기는 걸 원할 수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실력을 높이고 싶어 하죠. 선천적으로 아주 뛰어난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엔 같은 시간에 과사용하고 과휴식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 그렇다면 부상 당하지 않고 실력 늘리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 근데 이거를 온라인으로서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프라인 테크닉 세션에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는 강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이후에 오픈을 하게 되면 테크닉 세션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그런 잘못된, 과사용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교정하고, 그리고 그런 강습을 가지면서 그 강습했던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그 오늘의 그 부상의 오해와 이해의 핵심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고 이제 그 부상을 왜 당하게 되는지, 왜 통증이 찾아왔는지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셔야지 조금 더 이성적으로 부상을 당한 후에 실제로 성급히 복귀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지금 재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차근차근 하나들 풀어드릴 예정인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오늘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지루한 강의 시간에 궁금하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은 절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상이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부상을 당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그런 온라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왜 재미없는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잘 알게 됐습니다.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잠시만요.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나요? 어떤 부위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흔한 부상이었던 아까 그 A2 풀리 부상 같은 경우에 어, 다치면 바로 붓기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붓기가 생기고 이제 압박을 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A2 풀리 부상이라고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은 통증이 없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위에서 밑으로 눌러주면서 나는 안쪽으로 당겼을 때 통증이 어디에 생기는지에 따라서 어느 쪽 부상인지 알 수 있어요. 손가락이나 손목이요. 손목 TFCC 부상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손목 안쪽 중간 부분이 아프거나 혹은 이 새끼손가락 쪽, 손날 쪽부터 손목 이 바깥쪽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TFCC 부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쪽 엄지 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핸드폰도 많이 사용하시고 클라이밍 하다 다쳤을 수도 있지만 이쪽은 건초염이라고 해서 클라이밍하고 크게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엄지를 많이 쓰는 손 자체를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많이 당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엄지를 안쪽으로 말아진 상태에서 쭉 내리면 통증이 찾아와요.
그러면 건초염 증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클라이밍 하면서 건초염을 당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요즘에 핸드폰 하면서 많이 부상을 당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짧은 라이브 강습은 마칠까요? 아,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예 안 아플 때까지 아예 안 아플 때까지 운동을 중단해야 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정확한 진단은 물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려주시겠지만, 뭐 초음파 진단이라든지, 뭐 조금 더 과한 뭐 CT라든지 MRI 진단으로서 확실히 조직이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할 수 있지만, 신경에서 트라우마를 느껴서 이미 다 회복이 됐는데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경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줘야 돼요. 근데 회복이 됐냐 안 됐냐, 그게 트라우마 때문에 아픈 것이냐, 그 신경에서 이 이상 움직이면 안 돼라고 트라우마를 느껴서 그거를 제한시키는 거냐, 혹은 정말 조직이 아직 손상돼 있어서 그 동작을 제한시켜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아플 때까지, 아까 이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지금 이 부상까지 오기까지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부상 부위까지. 여기가 부상 인지 단계입니다. 나는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부상이야 라고 인지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해졌을 때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쉬어도 충분히 쉽니다. 두 달 정도에 왔는데 한 이 정도는, 만약에 두 달 정도의 부상이 온 사람이라면 이 정도라면은 한 2, 3주 됐겠죠. 2, 3주 되면은 통증이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나는 다 나았어 라고 그리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다시 또 얼마 안 있어서 통증이 바로 또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친 줄 보통은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다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다시 운동을 해서 부상 부위를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통증의 발달 단계, 부상의 발달 단계, 부상을 발달시킨다, 부상의 악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지 조금은 클라이밍에 빨리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재활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재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약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약을 복용하셔야 그 병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재활을 충분히 하셔야 그 부위가 온전히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합니다. 그거를 끝냈을 때 본격적인 클라이밍에 돌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두사님, 18일 이후에 암장이 다시 활성화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지금 한 달 정도 쉬셨잖아요. 이 한 달간이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클라이밍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많은 그동안 피로했던 어깨, 손목, 손가락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쉬어주시고, 대신에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쉬셨기 때문에 다시 복귀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파랑 난이도 혹은 빨간 난이도를 시도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2단계 정도는 낮춰서 2주 정도는 적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저는 2주 정도는 적응을 하고 다시 내가 원하는 난이도를 도전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3, 4일 정도 하면은 빨간색 하시던 분들은 처음에 빨간색이 안 되더라도 빨간색 정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3, 4일 정도면. 그래도 그걸 좀 자제하고, 왜냐면은 신경들이 아직 잠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워밍업을 더 오래, 그리고 그 빨간색 난이도까지 가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주세요. 클라이밍을 뭐 잠깐 쉬셨다고 그래서 빨간색을 지금 당장 안 한다라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쉬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칭, 그 다음에 워밍업을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한 단계로 대신에 양을 많이 늘리세요. 약하게 양을 많이 늘리세요. 그동안 뭐 옛날에 파랑색을 하루에 5문제 정도 풀었다라고 한다면 천천히 초록색을 10문제를 푸세요.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적응해서 2주 정도,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에 어떤 운동을 했느냐, 그 다음에 클라이밍 경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줄수록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손가락 꺾였을 때는 안 아플 때까지 안 하면 되나요? 손가락이 어떻게 꺾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유식님. 뭐 좌우로 꺾였는지 아니면은 위로 꺾였는지, 홀드에 걸려서 위로 꺾인 건지 혹은 뭐 어떤 식으로 꺾였는지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꺾였다라는 거는 관절이 꺾인 거겠죠. 그래서 관절이 뭐 좌우로 꺾이든 아니면은 관절은 위로 과신전될 수 없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뭐 위쪽으로 꺾였다라고 한다면 뭐 분명히 엄지가 눌렸어요. 뒤로 꺾였어요. 엄지가 눌렸어요. 뒤로 꺾였어요. 그러면 어느 아픈 부위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주변에 붓기가 있는지 염증이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뭐 그냥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난 정도인지 어, 혹은 뭐 어떠한 조직에 손상이 왔는지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로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염증 정도는. 그래서 염증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냥 먹는 약으로서 소염제로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면 염증 정도는 충분히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엄지 자체가 체중을 싣는 그런 손가락은 아니니까 다른 손가락을 도와주는, 핀치 홀드 말고는 다른 손가락에 힘을 도와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지만 정확한 진단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단까지 해드릴 수는 없어요. 온라인에서. 뭐 오프라인에서 본다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니까 뭐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뭐 온라인에서 그냥 말만 듣고 그 정도로 뭐 운동을 하세요 혹은 쉬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희님, 부두 플로싱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부두 플로싱, 물론 그 부두 플로싱 이 전초 단계는 다른 이론이 있어요. 부두 플로싱 이전의 이론이 있는데 그것도 효과가 있다 없다가 불분명해요. 아직까지는. 물론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고 없다라는 연구 논문도 있고 뭐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 부드 플로싱처럼 근육을 굉장히 압박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근육 부위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운동 효과를 가중시키는 그런 건데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 없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확 어, 뭐랄까요?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충분히 뭐 효과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시간을 들여서. 제가 뭐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본인이 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어, 뭐 간단하게 끝내기 전에 뭐 손가락 운동을 하나 뭐 알려드리면, 손가락 워밍업 중에 하나인데요. 손가락을 차근차근 구부리는 그런 워밍업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스트레칭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디를 힘차게 구부린 다음에 5초 있다가 펴주시고, 그다음 주먹까지 관절을 구부렸다가 힘을 주셨다가 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최대한 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주먹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꽉 주셨다가 천천히 펴주시고, 이거를 반복하는 것도 손가락 워밍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밍 하시기 전에 이런 워밍업을 해주시면은 손가락 부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뭐 혹시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운동 시작하면 2단계 낮춰서 시작해서 2주 정도 해주면 좋고, 지금부터 운동하기 전 일주일 동안은 뭘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기초 체력 운동을 많이 주는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물론 지금 밖에서 뭐 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지만, 날씨가 버틸 수 있다라면 러닝 같은 거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어서 고민이 좀 되는데, 하체 운동이랑 코어 운동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하체 운동, 코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상체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테크닉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체 운동, 그 다음에 코어 운동. 코어라는 거는 뭐 복근 운동도 있지만 허리 운동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빡세게 열심히 해주시면 돌아왔을 때 다른 부위에, 어깨라든지 그런 부위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닉 세션 지금 욕심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클라임에서 테크닉 세션에서 어떻게 하면 부상을 당하는 자세인지, 혹은 어떻게 해야지 부상을 피할 수 있는 옳은 자세인지를 잘 알려드리는, 그리고 테크닉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테크닉 세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어볼 생각입니다.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봐야죠. 18일부터 아마 지금은 18일에 오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 지역은 내일부터
체육시설이 오픈한다고 뉴스에 나왔죠. 그래서 수도권도 다음 주면은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꼭 오픈 좀